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네, 많이들 오고 계시죠? 네, 뉴스 사랑방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속 답답하시고 또 로즈님께서는 화병이나 죽겠습니다라는 글도 주셨는데요. 속상하신 마음 저 뉴스엔진 그리고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연산홍님도 오셨고요. 신명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해바라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허리케인님은 허리케인님 아이디 처음 보는데, 네, 반갑습니다. 티모시님도 오셨네요. 네, 요즘 저희 유센진 이제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 보면 더 반갑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늘 감사하고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황교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정기님, 퀸킹님, 여백님, 박재호님 모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YU님도 오셨군요. 네, 뉴스엔진 그 뉴스 사랑방이 이제 여러분들 그 이 컨셉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수다 떠는 모습, 또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아침 출근길이 저는 늘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신명수님, 동훈이 파 모여라. 연장 준비, 당원 가입하자. 연장이 당원 가입이에요? 아, 괜찮은데요? 아, 여러분들 화끈하게 또 동훈이파 모여주세요. 음. 티모시님 매일 찾습니다. 아, 티모시님은 매일 오시는 분이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뭉치맘님도 오셨어요. 네. 한병호님, 우라통 터져서 병원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런 글까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참 내 속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망고스틱님, 조렐루야 안 나오나요? 이런 걸 주셨는데, 조렐루야,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앵커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4시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4시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오늘이 이틀째죠. 네, 여러분 돌직구님께서도 방송을 못 보겠어요라는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뭐 불편한 방송도 많다라는 생각하면서 요즘 봅니다. 네,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오늘이 이튿날인데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뛰었을 때는 사실 대선의 그냥 공식적인 선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약들이 눈에 띄었었고 실제로 실현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공약들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경선이 아닌 공식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눈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국민이니까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걸 봤더니 지금 이렇게 10대 공약을 발표는 했더라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재명, 뭐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후보 3명의 공약은 쫙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공약에 대해서 뭔가 잘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혹해서 '와 정말 이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공약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포커스를 한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역시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신사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뭐 그림을 그렸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친기업 정책으로 자율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경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행정에 대한 개혁을 1호 공약으로 꼽았는데요. 부처를 지금 19개 부처에서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은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밝혔는데 지금 보면서 사실 와 대선의 공약이고 또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하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뭔가 공약에 대해서 되게
면밀하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을 위한 공약이 뭔가 와닿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이 공약을 보면서 김경률 회계사께서 이번에 후보들의 공약을 한 줄로 평가한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위에 좀 글을 제가 읽어봐 드리면 김경률 회계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한 줄 평가를 했어요. "내 느낌은 이렇다. 민주당은 전문가가 못 들어가고 국힘은 안 들어간다. 민주당은 설계도면을 사기꾼이 그렸고 국힘은 초보자가 그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준석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정책에 대해서 힘을 쏟기보다는 무언가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에 대해서 뭔가 그림 그리는 데 좀 급급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김문수 후보는 뭔가 공약에 신경 쓸 만큼 정신은 없잖아요 지금. 예. 후보 박탈당했다가 후보 다시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올리브 님 "요즘 뉴스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기 싫어서 뉴스를 안 봐서 공약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약다운 공약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건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약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상황이고요. 네. 김경률 회계사 페북 진짜 딱 명확한 것 같아요. 설계 민주당은 사기꾼이 설계했고 국힘은 초보자가 그렸다. 예. 요게 그냥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대선인데 그죠? 우리나라의 명운을 거머쥐어야 하는 그 대선인데 이렇게 '공약다운 공약이 없어서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또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네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좀 뭐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공약다운 공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도 좀 속상했어요. 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김문수 후보는 사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지금 대선 후보자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주도권이 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곳을 왜 찾아갔는지 그곳에서 어떠한 공약과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져야 되는데 기자들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도 잘 못해요. 답변을 좀 급급해하는 그렇다 보니까 더 논란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선 주자로서 지금 정당에 돈 써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메시지가 잘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예화를 하나하나 좀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코코님께서도 "가서 실수만 부각됩니다." 이런 걸 주셨고요. 네. 자선몽심님께서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사 그다음 기사부터 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 주세요. 자 어제 TK에서 갔어요. 지금 보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랜만에 얼굴 봤어요. 추경호 의원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있고 김문수 후보 지금 절하고 있고 막 이래요. 예. 자, 어제 김문수 후보가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 그리고 TK를 찾았는데 사실 TK에서의 행보 왜 찾았는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또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 갔으면 왜 대전 현충원을 갔고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좀 어필하고 싶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자, 일단 현충원에서는 여러분 앞서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상병에 대한 것만 이슈가 됐잖아요. 여기서 왜 여길 찾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예. 최상병에 대한 질문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답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거기 뭐 묘역에 참배하고 온 것이 또 이슈가 됐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최상병을 모를 수가 있지?" 까지 나오고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이었는데 요게 지금 이슈가 하나가 됐고 또 TK에서는
왜 보수의 심장 TK를 먼저 갔는지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내홍을 겪은 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TK에서 욕을 직살나게 먹고 왔어요. 자, 다음 페북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권성동 의원이 유세에 나섰다가 TK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게 영상화가 돼서 엄청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민심이에요. 그쵸?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페북 글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보수의 심장 대구입니다. 이런데도 당원들을 배신한 당내 구테타 세력을, 즉 친윤이죠. 그냥 놔두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겁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요?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총질은 괜찮고 그걸 비판하는 건 안 된다는 건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제발 정치 기득권들의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그만 중단하십시오. 지긋지긋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맨날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지긋지긋합니다라고 글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TK에 가서도 이슈가 된 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사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권성동 가서 욕 직살나게 먹고 왔네. 야, 이게 대구에서도 욕을 먹었네.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경수 님께서는 저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뭐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통령 이재명을 만드는 건 지금 친윤을 비롯한 국민의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게시판 가서 하세요. 예. 그건 제가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현충원에 가서 뭐 최상병에 대한 이야기 한 거, 그게 또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최상병이 누군지도 모르더라. 이게 지금 이슈가 됐고요. 또 TK에 간 것도 권성동이 욕을 직살나게 먹더라.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현충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엄과 탄핵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네,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충원에 왜 갔고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김문수만 보면 계속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그것만 그것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엄 탄핵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뭐 다른 인터뷰에서 뭐 "논의하겠다." 정도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자,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나는데 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워딩을 했었죠. 당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건 대통령과 협치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러면서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죠. 네. 한 전 대표가 잘한 것도 있지만 과오는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입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뭐 전략 회의를 해서 결국 지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국민들 기만하면 안 되죠.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어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닌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진정성 있게 사과 아직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과오라는 얘기는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질문이 갔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부분은 아주 잘 논의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이미 입장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준비 안 됐죠. 뭐 알아요. 후보 박탈당했다가 다시 후보 등록하고 정신없었던 건 아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은 내란에 대한 척결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안 나왔다라는 건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계엄의 바다를 지금 건너야 돼요. 건너도 이길까 말까 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에 대해서 표명이 안 된다. 입장을 준비 못 했다.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에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길 생각이 있는지 혹은 또 한편으로는 자통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친윤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건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보수 진영 전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자통당, 쌍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네,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이기고 싶다면 승리를 위한 메시지 내고 싶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했던 승리를 위한 세 가지 빠르게 입장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늦었어요. 예, 지금도 저렇게 뭐 잘 논의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길 생각 없고요. 또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고 승리에 대해서 게으른 거고 그리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강에 겨워서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예. 저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관련해서 계엄의 강을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이 따끔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 편이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두둔하고 보자.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다 옳은 거예요.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무조건적으로 엄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일종의 동정교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우리 당에는 그러면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있었던 후보 교체 작업 같은 거 우리 편이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 메시지 내야죠. 그럼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12.3 개혁 이거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온정적으로 동정하다 보면 그거 정말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하고 그럴 용기가 저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민주당을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죠? 예, 이재명이 하면 그냥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충성 경쟁하듯이 더 앞다퉈서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발언,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뜻을 더 앞서 나가서 이루려고 충성 경쟁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게 민주적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재명은 그냥 국가를 운영하면 독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독재를 하는 목적 역시도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보다 나은 게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대선인데도 그것부터 시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 빨리 하고 시작을 해야죠.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지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보수의 지지자분들의 마음도 못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그래요. 돌직구님께서는 욕하면서 배웠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욕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저렇게 메시지에 무책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했던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과하고 하더라고도 마음을 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장님, 절대 한 대표님 김문수 집단에게 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글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힘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음. 자,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지원 중인 박종진 전 전략기획본부장이 출연을 했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예, 거기 출연을 해서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예. 지금 두 분이 친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이라고 하면 김문수, 정광훈 두 분 친하지 않냐. 과거에 제가 볼 때는 태극기 활동 같이 하고 자통당 같이 창당을 했는데 그때 친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도 친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 이유도 없이 멀어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한 거죠. 예, 에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는 다 친하다. 정광훈 목사가 어찌 됐든 간에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맞지 않느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저는 뒷목 잡았어요. 정광 목사가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뭐지 싶은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가 극우 아니면 누가 극우예요? 예. 자통당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흔들게 하는 분이 이분 아니에요? 근데 극우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거는 김문수를 도와주는 캠프의 본부장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났는데, 그 대구에 갔을 때요. 대구 서문시장 유세 후에 기자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가 대선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우리 때문이다." 우리라고 하면 정광훈 플러스 광화문에서의 성적이 흔들었던 그분들. "광화문 세력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손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진 본부장이 정광훈에 대해서는 뭐 "극우의 개념을 다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선을 그었어요. "아니, 그분이 당원이 아닌데 무슨 그분들 덕분에 내가 대선 출마를 하게 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저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후보 당선이 됐다. 당원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광훈 씨는 우리 당원 아니잖아요." 하고 선을 딱 그었어요. 예. 자, 이걸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후보 박탈됐다가 다시 기사 회상한 거는 진짜 누가 도와준 건지 안다니깐요. 알아요. 그러니까 정광훈하고 선은 긋고 국민회의에서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 엔진을 보고 계시는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기사회생했다는 거 알아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캠프에 있는 그 중년 여성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한동훈이가 우리 편이래, 우리 편이래." 하는 말 제가 들었다니깐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그 후보의 그 초점을 맞춘 단일화가 더 합리적이라는 혹은 더 민주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깔깔깔 웃는 걸 제가 들었다니깐요.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통당하고 명확하게 선을 더욱더 지지자들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왜 친윤들을 선대위에 구성을 해서 저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도 지금 정광훈 자통당에 대한 취재 결과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TK에 갔고 TK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혹은 대구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후보의 행보가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자통당에 대해서 정광훈에 대해서 최상병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만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바라고 있는 선거 운동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김문수 후보가 다닐 때마다 지지자들이요. 윤 어게인 이 표말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뭐 태극기 계속 들고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사진이 계속해서 찍혀서 나오고 있고 또 기사도 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 유세, 뭐 유세에는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표말을 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몇 명이 왔고 이런 거 계속 기사에 붙어요. 그래서 진짜 이래서 중도의 마음을 정말 정말 더 못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해요. 예,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정말 이길 생각이 있는지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정말 저렇게 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김문수 후보의 네,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예. 네, 요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에도 최상병 모역은 김용태 위원장만 다녀왔죠. 예, 요 얘기도 아까 했어요.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전 대변인이 지금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의 이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네,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 가지는 뭐 페이스북으로 전달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거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정말 그 세 가지를 어, 이기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행하겠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겠느냐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는 이재명에 대한 사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이재명에 대한 저격은 아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장채님, 역시 우리 한동훈은 바르신 분이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뭐 떠났어요. 그쵸? 떠났고, 미국에서 떠났고, 또 떠나기 전에 이준석을 만나기도 했었고, 또 이제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홍준표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과 같은 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뭐 본인도 선을 너무 명확하게 자르고 갔다. 아예 죄까지 뿌리고 갔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왜 나와서 그 난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도 지금 도움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전혀 선극이 딱 하고 갔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참 정중하지 못하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행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그리고 캠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네, 참 정중하지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또 어떠한 명분도 없이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홍성우님,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좀 보고 싶다라는 글도 주신 것 같고요. 김진희님, 투표장에 가서 X 치고 나오려고요. 예, 기권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기권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예, 기권도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표를 전혀 안 하는 것은 또 이재명의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박주연님, 그 인간들 이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파발바님, 어차피 국민의힘 이번엔 날라갑니다라는 글도 주셨어요. 그러면 자통당으로 친윤 세력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 없는 실정이니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글도 주셨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시님, 입장 나와도 저는 투표를 안 합니다라는 글도 주셨어요. 예, 존중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진짜 마음 줄 곳도 없고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저희 정정당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 뉴스엔진 나와서 했던 얘기, 제가 이 내용은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영상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내가 대통령 후보야 라는 명분을 챙긴 거죠. 친윤들은 당내 구태타를 하고도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부는 다 먹고 있어. 우리가 선대위는 다 잡아먹었어. 이런 식의 실리를 챙겨서 이 이상한 공존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을 쫓아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손을 잡으면서 이것도 한동훈 때문이야. 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니네 왜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을 두드려 패면서 집안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네. 야, 니들 아빠를 도와야지. 당신 말이야,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리지를 말든가. 뭐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가 시컨 가해를 해놓고서 오히려 그 책임을 그 피해자들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두드러 팰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많은 분들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그 영상 보는 중간에 저희가 속보 하나를 확인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계엄은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예. 계엄은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근데 그 뒤에 왜 사과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지난번과 같이 대선에 메시지가 나온다면 출당까지 시켜야 된다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봐야겠네요. 그쵸? 예. 지금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엄은 극단적인 선택이다. 예. 여왕님, 김문수 고집불통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예. 시시님께서도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베리님, 징글징글하다. 로즈님, 그럴 줄 알았다. 너 자신을 알라님, 사과는 했어야죠.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해야 된다. 최소한 이 세 가지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은 선거 이길 생각이 없다라는 게 여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동훈 후보 대표 측에서는 아직까지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뉴스엔진 12시 30분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난번 뉴스엔진 금요일에 나서 말씀하셨던 방송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상 준비됐을까요, 감독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음.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의 후보가 누구로 됐는데 전혀 안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욕을 정말 엄청나게 먹은 사건 중에 하나는 12년도 대선 때 문재인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갑자기 포기하고 문재인으로 그냥 단일화로 내버려둔 다음에 미국을 바로 가잖아요. 그랬죠. 그런 행보입니다. 그런 행보.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느냐. 아니,
속이야. 험한 생각 다 있죠, 우리도. 천불이 나지 사실은. 앞으로 당내 입지를 탄탄하게 해서 당원 모집도 하고 다 좋은데 저희에게 등을 돌린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가져올 수 있을까?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정치적인 전략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안 동하면 투표장도 안 가는 겁니다. 다 존중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저희가 더 잘해서 이겼으면 이럴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실 투표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투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말 투표하기 싫어요. 두 번째, 그 이유는 찍을 사람이 없어요. 찍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도와주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명확한 건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안 하는 건, 이재명의 득표율을 올려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투표는 하되 내가 어디다 줘야 되는지 이 마음을, 네,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각자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글 주셨는데, 맞죠. 당연히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리투님께서는 "투표장에 가서 기권을 하렵니다."라는 글 주셨는데 오히려 저렇게 하시는 것이 이재명의 득표율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홍성우님께서 "도배를 누가 계속 하나 봐요. 도배 좀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글도 주시는데, 네. 도배하시는 분 메시지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까요? 어떤 메시지가 도배되고 있어요? 쪼끔만 올려 주세요. 네. 도배하고 있는 분 이분 같은데, 내 생애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아이디 쓰시는 분이고, 아이디를 보면 한동훈 대표 지지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도배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진 출연진 분들, 특히 진행하시는 김앵커님, 저요. 사실관계는 명확히 알려주시고 차분한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관계는 뉴스엔진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곳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진행은 제가 즐겁게 할 땐 즐겁게 하고 차분히 할 때는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보기 하니까요. 타카 아저씨께서 투표를 독려했고 국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김문수 찍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요? 김문수가 국힘 아닌가요?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글 주셨는데요. 정확한 워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어제 방송할 때 듣기로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투표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재명이 높은 득표율로 득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제가, 네, 권고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서 함께 다양한 의견 공유할 수 있도록 도배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게 에티켓인 것 같고요. 또 아이디를 보면 한동훈 대표님 지지하시는 분이니까 지지자로서의 품격도 같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형기의 운전교실님, 아이디가 긴데 또 재밌어요. 네, 오셨어요.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인사 나누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오세요. 양혜자님, 친윤들의 행위도 김문수도 도움도 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이런 걸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는 하기 싫고, 하지만 투표 안 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진짜 기권이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또 하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 표 한 표가 이렇게 소중한데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의 득표율을 올려주면,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진짜 뭔가 대통령이 됐다 쳐요. 너무 싫지만. 그랬을 때 지금 하는 짓 더 심하게 할 거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정말. 그게 참 힘듭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예. 네, 동캐님인가요? 동캐님, 투표해서 무효표 만들면 됩니다. 이런 거 주셨어요.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각자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힘을 찍든 안 찍든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기권을 하든 말든 어쨌든 모든 분들의 의견이신데, 어, 공통된 의견은 진짜 찍을 사람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 참.
속상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말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진짜 이분도 이길 생각이 있는지, 네, 없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리고 정말 모르겠어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당원들의 마음,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통당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이번에 확 느꼈을 것 같은데, 다시 후보직을 본인이 되찾으면서 정말 느꼈을 것 같은데, 왜 친윤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자통당과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요. 네. 자, 오늘도 뉴스 엔진 아침 뉴스 사랑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의견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안 읽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포에버님, 안녕하세요. 포에버님, 제가 아이디가 낯이 익지 않는데 자주 봬요. 감사합니다. 4월 11일 당원 가입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당비 출금 결제 1일 후라 5월 12일 어제 출금이 될 줄 알았는데 출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까요. 당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해서 계좌번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책임 당원 시급합니다. 의견 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확인을 해 보시니까 출금 예정이라고 떴으면 당원 가입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추구하셨고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민폐 없는 자유님, 앉았다가 앉으면 앉는다고, 일어서면 일어선다고, 숨 쉬면 숨 쉰다고, 숨 안 쉬면 안 쉰다고 비속어를 쓰셨지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지랄할 겁니다. 뭐 어쩌라고요? 네, 투표하고 싶나 누굴 찍으라고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겟팅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내려고 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해 가요. 예. 말씀하신 거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만 하면 뭐 한다고 난리칠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의견 주시는데 중도표는 다 포기했나 보네요. 라는 글도 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곡주님, 모두 당원 가입합시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배신자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겁니다. 라는 글 주셨는데, 근데 이제는 좀 알아야죠. 누가 배신자인지. 진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하자면, 김문수 후보는 가는 곳마다 그냥 계엄, 뭐, 내란, 최상병, 이런 정광훈, 자통당, 여기에다가만 그냥 계속 포커싱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또 당비 써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서의 메시지나 공약이 오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 안에서만 도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돌파구를 생각한다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 또 명확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 41분인데요. 12시 30분부터는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치는 상식이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 쭉 이어서 티키타카 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함은경 위원장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함은경 위원장님 페이스북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되게 공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은경 위원장님도 당협 사무실로 배달이 된 국민의힘 빨간색 유세 옷, 티셔츠를 입고 유세 차량에 타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하는지 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오늘 1시 반에 모셔서 함께 얘기도 좀 나누고 그 착잡한 마음을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은경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1시 반
티키타카 쇼, 네, 쭉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1시 반, 12시 반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정보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앞에서 지금 시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얘기도 하시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오세요라는 글도 주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님,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계획 없단다. 김문수. 그러니까 아까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아침 방송 정리를 하고요. 네, 제가 12시 30분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우리 유스엔진도 좀 많이 여러분 공유해주세요. 네, 아직까지 많이 소문이 안 난 것 같아. 안 난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저희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셔서 좀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공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